머리를 삭발당한 과부 여인이 잔혹한 의식 속에서 남편의 시신을 씻은 물을 강제로 마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가 아니라 현대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의 실제 상황입니다. 역동적인 문화와 급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화려한 나라에서 어둡고 기이한 비밀들이 여전히 숨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사용하는 마을부터 물 위에 떠 있는 판자촌까지 나이지리아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여러분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의 호기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다음 10가지 비밀들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잔혹한 과부 풍습. 한 여인이 흐느껴 울며 어두운 방에 갇혀 있고 손에는 남편의 시신을 씻었던 탁한 물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지리아 남부에서 행해지는 과부 정화 의식입니다. 나이지리아 일부 공동체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혹독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삭발당하고 며칠 동안 감금되며 심지어 정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남편의 시신을 씻은 물을 마시도록 강요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풍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과부가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고대 신앙에서 비롯되었지만 실제로는 깊은 성 불평등을 반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까지 겪어야 하는 이 여성들의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일부 피해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강제로 먹고 마셔야 했으며 시댁 식구들이 철저히 감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분노를 일으켰고 많은 인권단체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전통은 외딴 지역에서 여전히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 공동체로 하여금 이토록 잔인한 풍습을 유지하게 할까요? 수천 명의 여성들이 여전히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불의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2번, 우방마을, 남녀가 다른 두 언어를 쓰는 곳. 한 남자가 아파 라고 외치는 동안 옆에 서 있던 여자는 이나 라고 대답합니다. 둘 다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두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우방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남녀가 결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크로스리버주 우방마을에서는 남녀가 함께 살면서도 두 개의 독립된 언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성 언어는 오볼로라고 불리고 여성 언어는 오카나라고 불립니다. 놀라운 점은 단어와 발음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남녀 모두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이 수세기 전부터 전해 내려온 신성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소통하기 위해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공동체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방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별에 따라 언어를 배웁니다. 남자아이는 오볼로를, 여자아이는 오카나를 배웁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금기시되어 조롱이나 심지어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현상은 기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의사소통 장벽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방 이야기는 놀라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차이가 선물인 동시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언젠가 우방의 언어가 세계화 시대에 사라질까요? 3번, 물 위의 빈민가 마코코, 물 위의 도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늪지 위에 위태롭게 떠 있는 낡은 나무집에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으며 발걸음 한 번에 바닥이 검은 물속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악명 높은 수상 빈민가 마코코입니다. 아프리카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마코코는 라고스 물 위에 자리 잡은 독특한 주거 지역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나무 말뚝 위에 지어진 집에 살며 악취와 쓰레기 사이를 칸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역은 19세기에 어부들이 늪지에 정착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전기, 깨끗한 물,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코코는 학교, 교회, 심지어 수상시장까지 갖춘 활기찬 공동체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여러 번 철거를 위협했지만 주민들은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가기 위해 카누를 저어야 하고 집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마코코의 아이들은 생존의 경계에서 자라지만 이곳의 공동체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마코코가 그들의 집이자 문화이자 역사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지는 오염과 철거 위험으로 인해 마코코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토록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할까요? 마코코는 단순한 빈민가가 아니라 강인함과 적응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될 때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코코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인간은 항상 일어서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4번, 107명의 아내를 둔 남자. 한 남자가 군중 속에 서 있고 주위에는 107명의 아내와 185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으며 그는 자신이 영적인 치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나이지리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모하메드 벨로 아부바카르 이야기입니다. 나이지리아 니제르주 출신의 전 교사이자 이슬람 전도사인 모하메드 벨로 아부바카르는 107명의 여성과 결혼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신이 자신에게 많은 아내를 얻고 수백 명의 자녀를 낳도록 축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사회는 분열되었는데 일부는 그를 예언자로 여겼고 다른 일부는 그가 종교적 신념을 남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때 일부 다처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했지만 그는 2017년 사망할 때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가족 구성원이 한 지붕 아래 살며 아버지는 영적인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자칭하는 가족을 상상해보세요. 아부바카르의 아내들은 그의 힘을 믿어 자발적으로 결혼했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그를 진정으로 움직였을까요? 종교적 신념, 권력에 대한 열망, 아니면 심리적 조작일까요? 아부바카르 이야기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한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킵니다. 아부바카르가 남긴 유산은 거대한 가족과 수많은 미해결 질문들입니다. 한 사람이 107명의 아내와 수백 명의 아이들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과 남용 사이의 경계를 직시하도록 강요합니다. 5번, 이그보오라 마을, 세계 쌍둥이 수도. 거의 모든 가족이 쌍둥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마을 거리를 뛰어다니는 작은 마을입니다. 세계 쌍둥이 수도로 불리는 이그보오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지리아 오요주 이그보오라 마을은 1000명당 약 50쌍의 쌍둥이가 태어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연 쌍둥이 출산율을 보입니다. 현지인들은 오크라 잎과 얌, 고구마의 일종, 이 풍부한 식단이 여러 개의 난자를 배란하도록 자극한다고 믿습니다. 이그보오라는 매년 쌍둥이 축제를 개최하여 수천 명의 방문객이 이 놀라운 현상을 보러 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중 어느 것이 더 큰 역할을 하는지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이것은 문화적 자부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똑같이 생긴 쌍둥이들이 마을 구석구석에서 보이는 마을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그보오라 공동체는 쌍둥이를 축복으로 여기지만 동시에 많은 아이들을 동시에 양육해야 하는 경제적 압박에 직면합니다. 34쌍의 쌍둥이를 둔 가족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궁금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이 기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일까요? 아니면 더 초자연적인 것일까요? 이그보오라는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문화의 경이로움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현대화되면서 이러한 전통과 미스터리가 계속 보존될 수 있을까요? 쌍둥이 마을 이야기는 자연이 숨기고 있는 경이로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6번, 마코코 수상학교, 늪지 위의 등불. 더러운 물 위에 떠있는 3층짜리 학교 건물은 재활용 플라스틱 통으로 지어졌고 아이들은 매일 카누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이곳은 나이지리아 마코코의 수상학교로 홍수와 열대성 폭풍에도 맞서는 학교입니다. 라고스 마코코의 수상 빈민가에 위치한 이 학교는 창의성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건축가 쿨레 아데이에미가 설계한 이 학교는 재활용 재료로 지어졌으며 늪지의 혹독한 조건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버려진 지역에 살아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봉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에 시작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자금과 유지 관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헤치고 학업에 대한 꿈을 안고 카누를 저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의 교사들은 무보수로 일하고 학부모들은 학교를 지탱하기 위해 나무 조각 하나하나를 기부합니다. 수상 학교 이야기는 단순한 공학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려는 교육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코코 철거를 위협하면서 이 학교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마코코 수상학교는 절망 속에서 불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육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교는 잊혀질까요? 7번, 오니차 시장, 서아프리카의 혼돈과 생명력. 수백만 명이 뒤섞여 있고 차량 소음마저 덮어버리는 고함 소리가 들리며 몇 시간 동안 길을 잃을 정도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 시장입니다. 이곳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번화한 시장, 오니차입니다. 아남브라주에 위치한 오니차 시장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상업 중심지로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화려한 직물부터 오래된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 활기 넘치는 공간에서 거래됩니다. 이 시장은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과밀, 절도, 안전 문제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오니차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역 경제에 기여하지만 그 대가는 통제할 수 없는 혼돈입니다. 모든 감각이 자극받는 미로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코를 찌르는 향신료 냄새, 시끄러운 흥정 소리, 숨쉬기 힘들 정도로 비좁은 길들. 오니차의 상인들은 쉬지 않고 일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몇 달러밖에 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기업가 정신은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며 인간이 적응하고 생존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혼란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 시장이 서아프리카 경제의 심장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까요? 오니차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생존과 야망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혼돈 뒤에는 항상 끈기 있는 의지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오니차 같은 곳이 현대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8번, 놀리우드, 세계 2위의 영화 산업 엔진. 매주 약 50편의 영화가 단 몇천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되지만 수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곳은 나이지리아의 영화 산업, 놀리우드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볼리우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산업인 놀리우드는 나이지리아의 자부심입니다. 1990년대부터 놀리우드는 매년 수천 편의 영화를 제작해왔으며 주로 저예산 드라마와 영화로 가족, 종교, 마법을 주제로 합니다. 낮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빠른 제작 속도를 자랑하며 이 영화들은 DVD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어 아프리카 전역과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놀리우드는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지만 영화 제작자들은 종종 저작권 침해와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합니다. 영화가 며칠 만에 촬영되고 개봉될 수 있는 산업을 상상해 보세요. 놀리우드의 배우와 감독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문화적 현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현대적인 장비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 치열한 경쟁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놀리우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성과 야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영화의 미래가 될까요? 놀리우드는 재능과 열정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와 투자 부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 산업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요? 놀리우드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 창의력의 힘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9번, 얌축제, 나이지리아 번영의 상징.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얌더미 주위에 모여 춤을 추며 부와 행운을 기원하는 고대 의식입니다. 이곳은 얌이 신성한 상징이 되는 나이지리아의 얌축제입니다. 얌축제 또는 뉴얌축제는 나이지리아에서 특히 이그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행사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확기에 사람들은 얌, 고구마의 일종을 중심으로 신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개최합니다. 축제는 전통춤, 제례의식, 풍성한 공동체 잔치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오랜 농업 전통을 기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년 수만 명이 참여하여 축제를 화려한 문화 행사로 만듭니다. 공동체가 모여 모닥불 아래에서 맛있는 구운 얌을 나누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즐거운 분위기 뒤에는 좋은 수확이 한 해 동안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에 대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현대화가 전통을 흐리게 할 때 이러한 의식들이 그 의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얌축제는 문화와 공동체의 힘을 증명합니다. 때로는 얌과 같은 단순한 것들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할 때 나이지리아는 이 독특한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10번, 남성 핑크 입술 미용 트렌드.
나이지리아의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붉게 입술을 문신하거나 허브를 사용하여 핑크빛 입술을 만들며 성별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미용 트렌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예상치 못한 미용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남성들이 입술을 문신하거나 허브 혼합물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밝은 핑크빛 입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스와 아부자 같은 대도시에서 시작된 이 트렌드는 빠르게 확산되어 특히 엔터테인먼트 및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미용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 10명 중 34명이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트렌드는 미용에 대한 인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전통적인 성별 규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동체의 탐탁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자신감 있게 핑크빛 입술을 자랑하는 젊은이들을 상상해 보세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개성과 현대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남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합니다. 이 트렌드는 단순히 미적인 것을 넘어 나이지리아 남성들이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혁명입니다. 하지만 고정관념이 여전히 많은 사회에서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유일까요? 아니면 소셜미디어의 압력일까요? 남성 핑크 입술 트렌드는 사고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미용에 성별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지만 동시에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는 이러한 대담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개인의 자유와 자신감의 힘에 대해 우리에게 숙고하게 합니다. 잔혹한 과부 의식부터 두 언어를 쓰는 마을까지, 물 위에 떠 있는 빈민가부터 고정관념을 깨는 미용 트렌드까지, 나이지리아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모든 비밀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 문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지구 곳곳에 더 많은 미스터리를 발견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흥미진진한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